자, 보면은 27번. 그래서 신탁재산은 행식적 이전이기 때문에 위탁자한테 수탁자한테 가더라도 위탁자 수탁자한테 이렇게 가더라도 이거는 사실상 이전이 아니고 무슨 이전? 행식적 이전일 뿐이라. 그리고 일로 가도 행식 이전이고 이게 종료가 돼서 다시 빠꾸돼서 돌아와도 갈 때가 행식이니까 돌아와도 행식이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 변동이 아니죠. 행식적 변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세가 없는 이유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재산이 수탁자한테 넘어갔잖아요. 이 제3자가 사버리는 겁니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탁자와 수탁자가 왜 없느냐? 사실상 소유권 쟁취가 아니고 그냥 행식적 이전일 뿐이다. 그래서 왔다 갔다 등기부상 이전일 뿐이지 소유권은 전부 위탁자가 쥐고 있어. 그래서 이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취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네, 여러분 공동주택인데 그게 개수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는 LM입니다. 이거 교체하는 거죠. 네.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는 거는 과세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기부 체납. 이 소유자가 한 10년간 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겠다. 이 기부 체납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으로 여러분이 사회 기반 시설, 이런 뭐 항만이라든지 특히 주차장 같은 거, 이런 게 여러분이 사회 기반 시설이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기부 체납 조건을 해놨는데 이러면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10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쓰고 10년 후에 주겠다 해놨으면 10년 후에 줘야죠. 그래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영주차장인데 돈벌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3자한테 살짝 정리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또 그 기간에 기부를 안 하면 이게 세금 추징이 됩니다. 세금 추징이 되면 60일 안에 신고납부가 아니고 30일 안에 아까 신고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현재 전부 다 약정을 지킨다고 보고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 이게 포인트가 뭐냐니까 동원 대상 지역의 내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한매권 행사입니다. 여러분 민법상 한매권 행사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야산이 있어요. 근데 구청에 와가지고 자꾸 팔아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팔기엔 너무 아까운 산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되고 자산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럼 자꾸 그럼 한매로 하자, 한매. 근데 구청에서도 이거는 막 5년간 우리 예비군 훈련장을 좀 쓰고 싶어 자꾸 사고자 합니다. 그럴 바에는 완전히 하지 말고 한매. 그래서 매매계약과 민법에서 한매 특약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나중에 기간이 5년 안에 기간이 돼서 한매권 행사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누가 썼어요? 정부가 예비군 훈련장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까지 재산을 국가에서 썼으니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런 예비군 동원 대상 지역 수용이 됐을 때는 이래가지고 한매권으로 다시 찾아오는 거는 이래가지고 국가가 썼으니까 사유재산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자. 그래서 취득세를 다시 찾아올 때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동원 대상 지역의 수용에 의한 한매권 행사입니다. 이거 비과세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하면 되죠. 왜 비과세 하는데? 국가가 썼으니까 여러분한테 혜택을 줬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공사 현장 사무소, 특히 뭐 모델하우스 같은 거 이런 것이 존속 기간이 1년이 초과하면은 2% 과세를 하지요.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1년이 넘으면 과세하고 1년 이내 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과하면 2% 과세합니다. 몇 프로 과세한다? 2%. 자, 2%를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뭘 한다?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그러죠.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2% 대상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취득세 취득 시기로 틀린 건데, 이 틀린 거는 여러분이 현재 보면은 4번이 틀렸네요. 4번에 보면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맹시되지 않는 경우 줄 거라. 맹시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됩니다. 자, 맹시되지 않는 경우 밑줄 꽂고, 밑줄 꽂으세요. 그거는 계약한 날로부터, 계약일로부터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자, 이것은 현재 어디에 있는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 취득 시기에 보면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취득 시기에 보면은 그 지금 나와 있는데 41페이지 한번 보시죠. 41페이지 예외 규정입니다. 그게 이번 내용 보세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날로부터, 계약일로부터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자, 여기 있지? 공부를 좀 해봐. 왜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나온 내용이니까 틀렸죠? 예,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 내용이. 그럴 이제 취득 시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뭐 공부는 뭐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 29번 보세요. 자, 이 계산 문제도 옛날에 기출에 한번 됐던 계산법입니다.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신축입니다. 신축 동그라미 치세요. 신축은 원시 취득입니까? 성계 취득입니까? 아니면 무상 취득입니까? 유상 취득입니까? 원시면서 유상이죠. 신축은. 그렇죠? 그래. 자, 그래서 취득세 신축한, 자, 건축물의 신고가액 2억 동그라미 치세요. 1억 5천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이렇게 말했네요. 됐습니까? 자, 주목. 그러면 자, 가격이 이렇게 시가 표준하고 신고 가격이 나오면 항상 큰 금액이 가표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1억 5천 합니까? 2억. 그래서 2억 신고가가 가표가 되죠. 왜? 시가 표준 이상 신고는 무조건 그 신고 가격이 가표입니다. 2억 이제 자, 2억 곱하기. 그래서 우리 표준 세율이 얼마입니까? 가표가 2억이니까. 그러면 이게 2.8%. 어? 1000분의 28아이가 이게.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노? 자, 그 얼마 나오노? 560만원. 560만원 나오지? 560만원. 답이 있는 거 봐라. 그 계산이 잘못됐나? 저 해설집에. 맞아요. 걔 해설집 한 번 맞아? 해설도 내가 행긴데 오타가 좀 있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560만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 요거 반드시 공부해 놓으세요. 요번에 양도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취득세에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양도세에서 나오면 이건 안 나오고요. 이게 나오면 양도세에서 없습니다. 계산 문제 하나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 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짬뽕된 문제입니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자, 등록 면허세 가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는 취득세 신고 기준이죠. 등록 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 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이때 등록 당시 가액은 신고가예요. 신고가. 신고가는 항상 시가 표준 이상으로 신고를 해야지. 미달 신고하면 시가 표준이 가표가 되는 것은 취득세와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취득세 가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연부는 뭐고 1년에 한 번씩 끊어주는 방식이지. 그래서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 이때 연부 금액이라는 거는 매년 사실상 지급액을 의미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6억짜리 연부로 3년 계약을 체결했다. 3년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금 걸었겠지? 계약금 걸면 계약금도 당연히 가표에 포함되지 뭐 계약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따로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부금에는 항상 계약금도 포함하는 것이 가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 규정은 아까 얘기했죠. 통지하기 이전이고 1개월 전에 쫓아가서 신고를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를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그 제도는 취득세도 있고 등록 면허세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 제도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소득세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적용하고 등록 면허세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적용한답니다. 틀리네요. 자, 등록 면허세는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아까 80% 중가산세 제도는 취득세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재산세도 이 제도가 없습니다. 양도세도 중가산세 제도는 없습니다. 80% 제도가 없죠. 자, 그래서 취득세만 유일하게 중가산세 제도가 있다는 것. 자, 유상거래 매매 원인입니다. 취득 당시 9억원 이하일 때, 자, 9억은 지분으로 해도 전체값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분으로 해도 전체값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동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자, 우리 6구초 요래에 왔잖아요. 유상거래 취득세율.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6구초 369가 아니고 6구초다. 1000분의 10%죠. 요거 넘어서 9억 이하 요게 1000분의 20 9억 초과 1000분의 30 1000분의 30 그래서 애울 때 6, 9초 요래여야 돼. 무슨 초? 6, 9초 1, 2, 3 한 번 더 6, 9초 1, 2, 3 그런데 만일에 집을 하나의 집을 갖다 지분으로 산단 말이야. 공유로. 그러면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주택 전체 값을 가지고 세율을 찾아가야 돼. 이게 지분으로 50% 사면 3억씩 아이가 그지? 그래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가격 전체를 갖고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걸 만일에 샀다. 4억 5천씩 주고 샀다. 그러면 4억 5천 기준으로 하면 1%가 되잖아. 6억 이하야 되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집값 전체의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지분은 생각하지 마. 집 전체 값을 가지고 판단하지 지분율을 가지고 세율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집값 전체를 하나로 봐갖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세율을 찾되 적용하되 가세표준은 지분이 되지만은 세율은 주택 전체 값의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세금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6, 9초는 주택 전체 값으로 판단한다는 걸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넘어가셔서 그 보시면 20% 2%가 틀려요. 그럼 5억 이하에 걸리네. 2% 맞죠? 1000분의 22% 아이가? 달라도 요번에 시험 나온단 말이야. 이게 내가 분명히 주택 전체 값을 기준으로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지분별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세율을 적용할 때는 주택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가표는 세금 매기는 돈은 보다시피 이렇게 지분별로 계산하지만은 세율은 주택 전체 값에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니까 세금이 많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3번에 가서
자, 재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그걸 여러분이 보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납, 동그라미시라 체납, 재산세에 대해서 가상금과 중가상금을 모두 배제한다. 그렇지? 무슨 말이고? 정부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가산세, 가상금, 세금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징수 대상권 권리자지 납세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제한다, 제외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고지서 장당 1매당 장당 2,000원 미만, 동그라미 치고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다. 2,000원 미만은 재산세가 징수하지 않는다. 종이값도 안 나오니까. 어? 자, 그 다음에 신탁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체납이 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에 속한 다른 재산이 있으면은 체납된 해당 자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아니죠. 만이 아닙니다. 만이 맞아요. 만일에 A 재산을 갖다가 신탁을 했잖아요. A 재산을 신탁을 했으면 요게 밀리면 요걸 거두는 압류하는 게 맞는데 B 재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신탁 재산이. 그러면 둘 다 세금이 체납이 된 겁니다. 그럼 꼭 이걸 잡아라 압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재산도 잡을 수 있는데 단 전제 조건은 무슨 재산이어야 된다? 같은 신탁 재산. 다른 A 재산 있고 B 재산이 있으면 본래 A 재산만 잡는 게 맞는데 A 재산이 다른 재산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B도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해하겠지? 별장이네요. 별장은 재산세만 있고 종부세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라 했지. 재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가 뭡니까? 납부기간. 납기는 별장 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동일하다. 이게 작년도가 저작년도가 나온 질문이죠. 그러니까 별장의 재산세는 별장 재산세는 이름이 없고요. 별장은 주택재산세 고지서에 주택재산세 납기와 동일하게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장은 아까 내가 분명히 주택재산세로 납부한다 했지. 납기도 주택 납기와 같다.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각각 두 번 나누어 낼 수가 있다 했습니다. 별장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단지 주택에 대한 재산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 30일까지 일괄 징수가 가능하다. 까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32번에 가서 가장 옳은 겁니다. 가장 옳은 거는 법대로 된 거 찾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핵심은 겸용주택이네요. 일구 겸용주택입니다.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맞죠? 아까 내가 그림까지 그려줬지? 네. 자, 주택 부수 토지가 경계가 불분명하면 별장도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그 바닥 면적의 10배를 했지? 네, 주택도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부수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면 지방세는 무조건 건물 바닥 면적의 10배, 취득세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자,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공유네요. 자, 주택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산출하는 게 아니죠. 예, 지분별 주택재산세는 지분과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별로 주택재산세를 계산합니다. 해가지고 자, 주택재산세가 산출되면 시가표준 가액별로 안분을 해가지고 각각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가 틀리냐 하니까 그 주택의 지분별이 아니고 그 주택별로 이래야 돼요. 그 주택별로 서 세금을 과세하는데 지분 기준이 아니고 주택값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1가구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부수 토지는 토지를 분파해야 할 때는 가격 기준이 아니고 면적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가 틀리냐? 건축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일구의 부수 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야. 자, 이게 1000제곱미터인데, 자, 요게 지금 건물이 요래 있어. 요게 지금 2층까지는 상가고, 요게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고, 300제곱미터. 주택이 200제곱미터가 요런 건물이, 자, 그러면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니까 각각으로 봐도 되고, 이걸 상가를 지어보 A주택, A를 보고 B를 보고 뭐 200씩 이렇게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러면 주상 kim용도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다가구 주택도 똑같이 건물 면적 기준으로 품파일 하거든. 그래서 상가도 뭐 틀린 게 아니다. 똑같은 방식이다. 말만 다를 뿐이. 계산법이 똑같다 이 말이야. 면적 기준. 그러면 이 1000제곱미터가 있잖아. 여기다가 건축 면적으로 판단하는 거라. 건축 면적 전체 합치니까 얼마고? 400 아이가. 그지? 그러면 뭐 1가구, 2가구 이래 본다면 하나의 집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돼? 뭐 1가구로 올려주면 200제곱미터 되겠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2분의 1, 0.5가 나오네. 그러면 500제곱미터 부수 토지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하고 하나로 보고, 여기서 나누는 게 500하고 요걸로 보고, 나머지는 요거 보고, 요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 토지를 안분한다는 거는 우리 품파에 한다. 비례 배분이거든. 비례 배분. 이해가 안 가는 사람 품파에 하는 거고. 그래서 부수 토지를 비례 안분한다는 거는 비례 배분이란 말이야. 토지는 항상 건물 면적 기준으로 안분을 해요. 비례 배분을 한다고. 그러나 세금은 시가 표준 가액별로 안분을 해요. 그래서 세금은 가격 기준, 토지는 건물 면적 기준으로 안분한다는 거. 그 차이점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가구 주택은 여러분이 건물의 뭘 기준으로 면적 비율에 따라 시가 표준이 틀리죠.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고급 주택의 재산세 가세 표준을 계산 시 시가 표준액에 곱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고급 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재산세는 전부 60%입니다. 그래서 100%는 얼마로 해야 되나? 60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 고급 주택 이런 개념 차이가 없어요. 전부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으로 취급해서 세율이 동일하고 계산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가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이래야 맞죠. 자, 그 보면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옳은 겁니다. 자, 자연환경지구가 있고, 여러분이 아마 다른 법률에서 다 배우지만은 보존지구가 있잖아요. 보존지구는 전부 그 수익성을 국가가 누리죠. 환경지구는 보존지구보다 조금 규제가 약하죠. 네. 그래서 환경보존지구 내 임야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어떻게 해요? 임야도 토지 아닙니까? 임야도 토지.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무슨 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 그러나 보존지구,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 국립공원 같은 게 보존지구 아닙니까? 그럼 국가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자,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으로 유로로, 무료로 쓰면 비과세인데 유로로 쓰면 뭡니까? 과세하죠? 네.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인이 2개 이상 주택을 과세 기준을 보유하면은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은 종부세 계산법이고요. 재산세는 항상 다주택을 소유해도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지분별, 공유도 주택별이고 전부 주택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한다는 거. 그래서 어디가 틀리노? 보유한 경우에는 소유자별 합산하여, 이거는 종부세에서 쓰는 내용이고, 재산세는 무조건 주택별로 과세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각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임대한 건축물이 과세 기준을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되어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죠. 철거 명령을 받은 건물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땅은 과세를 하고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6월 1일 자 보세요. 이게 6월 1일 현재 여러분 건물이 있는데 이게 임대가 됐지만은 이미 관청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철거 명령 계약을 통해서 철거 명령 보상금 다 챙겨 먹었죠. 그럼 이거는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이건 죽은 건물입니다. 언제든지 불도저로 밀어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이 없고 이 땅은 나중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과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산림보호구역, 그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산림보호구역 및 줄 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산림보호구역, 내나 보존지구 이런 데를 말하거든요. 자,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합니까? 분리과세 대상입니까? 자, 이거는 과세되지 않죠. 왜? 여러분 산이 지리산에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뭡니까? 보존지구에 해당하지요. 그런 산은 국가가 수익을 창출하니까 여러분은 속된 말로 칼국수 한 그릇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없습니다. 수익자가 국가가 되니까 이런 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4번 한 문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 여기서 지금 기준금액 다 초과했고 단 나오는 거는 막 시험 치러 가서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무조건 배운 대로 가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단서는 잊지 마세요. 시간 오버되니까. 그저 배운 대로 가서 동그라미 치면 된다. 자, 미경작 개인 농지죠. 그럼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입니까? 짓지 않는 휴양농지입니까? 휴양농지죠. 자, 이거는 재산세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죠. 왜냐? 둘 다 이거는 종합합산 토지니까. 종합합산 과세 대상. 그래서 둘 다 과세입니다. 틀리네.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한다 해야 되는 제외했으니까 틀리네. 자, 고급 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재산세 있고 종부세 있죠, 원칙적으로. 미분양 공동주택. 건설업자가 지어놓은 미분양 주택은 재산세는 부과할 수 있으나 종부세는 제외됩니다. 맞죠? 물로 창고용 건물입니까? 토지입니까? 토지. 토지는 사업용으로 시설해놓고 쓰고 있죠. 별도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종합과 별도는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입법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뭐가 건축물 뭐 이런 거, 여기에 대한 부속 토지입니다. 이거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죠. 종합은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과세죠.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